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왕년의 인기 영화배우 신영균 선생님에 대해서 사주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신영균 선생님은 당시에 그 1960년대, 70년대를 풍미했던 참 대단한 그 인기 많던 영화배우였죠. 당시에도 물론 이제 뭐 신영균 선생님을 비롯해서 뭐 허장강, 덕고성, 신성일 등등 뭐 네로라 하는 그 영화 배우들 많았죠. 오히려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황금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시골이 고향이다 보니까 극장이 이렇게 면 소재지나 있을 정도니까 흔치가 않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은 학교 운동장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가설극장이라고 해서 들어오는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천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극장을 꾸미고 거기서 이제 영화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때 그 보았던 영화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이 신영균 선생님 작품으로는 육군 기밀병. 물론 이제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영화화한 건데, 기밀병 주인공은 물론 이제 신영균 선생님이 되고요. 예를 들자면 뭐 좌양 앞으로 하면 이제 신영균 선생님 혼자서 우양 앞으로 간다든지 이런 데서 이제 웃음 보따리가 터지는 거죠. 뭐 또 이제 설거지하는 데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좀 넘어지는 장면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그 신영균 선생님에 대해서 사주를 보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죠. 이 신영균 선생님은 1928년 11월 6일 그리고 이제 음력으로 9월 24일 이분 생년월일은 신영균 선생님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주를. 그래서 이제 오늘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제가 사주를 이제 올렸는데요. 무진년, 임술월, 경술일, 병술시. 여기에 보면은 그 지지가 진토, 술토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제가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괴강, 우리가 이제 신살 중에서 괴강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피아니스트 임윤찬 군에 대해서 일주가 이제 괴강살이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러나 이분은 신영균 선생님은 8글자가 모두 괴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개의 사주가 다 괴강. 이 괴강이 잘만 짜여져 있으면은 참 세상을 사는데 대단한 어떤 에너지를 발휘하는 힘도 있고, 이 괴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북두칠성이 있어서 아래 4개 별자리 부분 있죠.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3개 별자리 합 7글자인데 이 7개의 별인데 4개에 해당되는 이제 머리 부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괴강이 있는 분들은 우두머리 이제 노릇도 역할도 많이 이제 한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이제 살로만 보면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사주 구성에서 용신 구조로 짜여져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용신 구조가 아닌 흉신 구조로 만약에 짜여 있다면은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뭐 이름을 날릴 수가 있겠죠. 이 신영균 선생님은 인성이 이제 지지를 다 차지하고, 그러나 연월지는 진술 충으로 인해서 썩 그렇게 쓰기가 편치가 않죠. 그러나 이렇게 월지가 진술 충리로 해당될 때는 한번 살피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술토에는 이제 우리가 진술 충리는 계절을 바꾸는 이제 교운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령지가 어디가 되는지 살필 필요가 있는데, 신영균 선생님 출생일은 11월 6일인데 입동이 11월 8일. 그러면은 해월
음력으로 10월 이틀 남겨놓고 출생을 하셨기 때문에 술토가 된 거죠. 술토가 됐으면 이제 장간으로 볼 때는 무토에 해당됩니다. 무토는 이제 그 인성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사주 그 형태가 인성과 비겁, 일간의 힘으로 세상을 섭렵해 나가는 구조. 굉장히 그 신유균 선생님 그 자체가 대단한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불굴의 의지, 뭐 이런 뜻도 되고, 뭐 우리가 흔한 말로 뭐 사막에 갖다 놔도 또는 뭐 무인도에 갖다 놔도 충분히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운에서도 잘 받쳐주었어요. 우선 제가 이분의 그 히스토리가 많긴 한데 한 3가지 정도를 골랐어요. 이분이 그 소년기 때부터 그 영화에 관심을 많이 가졌더군요. 연예계 쪽 많이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가진 거에 비해서는 영화 데뷔가 좀 늦었죠. 1959년 32세 때 그때 이제 영화 데뷔를 했는데 그때 신상호 감독의 뭐 연산군, 대원군, 빨간 마우라 등 이런 데 이제 주인공을 맡았죠. 32살이면 많이 늦은 거죠. 그 당시에는 운이 이때에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이때가 운이 병인대운, 기해년, 관성과 인성이 들어왔죠. 이분은 관성이 굉장히 그 에너지가 왕한 구조고 일간 자체로서는 참 그 섭렵하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이분은 다행히 식상과 인성의 발달이 좋아서 이렇게 관성이 들어오면 관인상생으로 흐르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으로도 관성을 섭렵할 수 있는 이런 그 구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2개의 어떤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관성을. 그리고 사주 구조에서도 연간이 무토, 또 월간이 임수, 그리고 시간이 병화. 그러나 여기 지지 술토를 보면은 술토 속에 천간의 무토와 병화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인성과 관성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나 이분이 재성이 없죠. 무재사주입니다. 우리가 무재사주는 그 재산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재물이 많을 수도 있다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롯데 신격호 회장 사주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격호 회장님도 그 무재사주예요. 그럼 무재사주가 어떻게 큰 부를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분은 그 데뷔한 무렵이 32살이라고 했죠. 이따가 이제 관성, 인성, 관인상생으로 흐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뷔 때가 이제 이렇게 좀 늦게 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전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이분의 국회의원 그 지낼 무렵이 1988년 이때가 이제 61세 기축대운 무진년 이때도 인성운이 강하게 들어왔죠. 이분은 인성과 비겁 운이 굉장히 좋게 되어 있는 용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 이거 탈 때가 신미대운 신묘년 역시 비겁운이 왕하게 들어왔죠. 인성 비겁운에 항상 발복을 할 수 있는 구조. 그러나 이분이 재성 관성도 능히 일간의 세력으로 섭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래서 그 운의 흐름과 상관없이 크게
기복이 적은 사주 중에 하나입니다. 운이 초년 그 계해 갑자을 중년은 그런데 조금 좀 좋은 일도 있지만은 조금 어려운 일도 있고 이런 쪽으로 흘렀는데, 이분이 운이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 31세 병인대운부터입니다. 이 병화가 이 인목이라는 그 강한 우리가 이제 12운성에서 장생, 인목은 이제 병화에 힘을 실어주는 구조가 되죠. 인목 속에 또 병화가 들어있고, 그래서 이 관성이 뜨면은 인성으로 받아서 관인상생을 흐르는 구조가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식상이 아주 왕한 구조를 자리해서 식상이 능히 관성을 이렇게 섭렵하는 구조도 되고, 이분이 말년이 굉장히 좋은 식으로 흐르는데, 일단 50일 대운, 무진년, 그 다음에 무진운, 기사운, 경호운, 신미운, 임신운, 그리고 계유운까지 정말 그 운이 잘 받쳐주고 있어요, 이분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세운에서도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그런 이제 또 일들이 엮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운 자체는 이분이 굉장히 잘 타고 나서 참 부귀, 영화 그 자체로 참 복록을 누리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왕년의 인기 영화배우 신용균 선생님에 대해서 사주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